뉴스 신세계 목금에 만나는 분이죠. MBC 이정은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선물 많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선물 소개 이전에 또 기쁜 소식을 한 번만 더 전해드리면 안 될까요? 안 될 리가 있습니까? 네, 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이 국내 유일하게 두 자릿수의 압도적인 청취율을 기록하면서 무려 11분기 연속 청취율 1위를 달성했습니다. 예. 이런 기록을 써 내려가고 계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자, 선물이 있습니다. 네. 예. 네, 오늘 선물은 축하 문자 보내주신 예. 청취자 여러분들 중 추첨을 통해 네 분께 백미 5kg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햅쌀입니다. 예. 햅쌀. 네. 아, 햅쌀입니까? 벌써? 그럼요. 예. 네. 벌써는 아니군요. 11월. 네, 예. 네, 네, 네.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단 유튜브 참여는 선물 발송이 어려우니까 문자나 미니로 부탁드립니다. 예. 자, 뉴스 가볼까요? 드디어 한미 팩트시트 발표됐죠. 네, 그렇습니다. 조인트 팩트시트 그러니까 예. 공동 설명 자료라고 예. 하는데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16일 만에 이 내용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직접 브리핑장에 내려와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설명에 앞서서 우리나라가 내란의 여파로 다른 나라들보다 좀 늦게 관세 협상을 예. 시작을 했다. 하지만 한미 동맹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성과 상식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 발표 시간도 그때 이제 브리핑을 할 때쯤 백악관에서도 이제 팩트시트를 공개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군요. 이 시점까지 세심하게 조율한 것 같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앞부분에 이제 간략하게 모두 발언처럼 팩트시트 예. 내용에 보면 의의를 소개한 부분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2024년 대선 승리 그리고 예. 한국 민주주의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입증한 이 대통령의 당선에 비춰 예. 두 정상이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라고 기술을 했습니다. 아, 이 설명자료 의 부분이요. 네. 굉장히 어떤 정치적 의미를 담뿍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일각의 뭐 부정 선거론자들이 예. 뭐 일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주장을 뭐 완전히 배격하는 트럼프 그런 대통령이 그들은 굉장히 자기들을 도와줄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부정선거론도 긍정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런데 한국 민주주의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입증한 이거는 양국이 굉장히 어떤 긴밀하게 조율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핵잠수함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이 특히 강조했던 부분도 핵잠수함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수건이었던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데 건조를 추진하는데 예. 뜻을 모았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래서 한국에서 건조되냐, 그래요? 미국에서 건조되냐, 왜 필리 조선소 이야기가 있어서 말이 많았는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애초에 처음부터 두 정상이 한국에서 건조하는 걸 전제로 논의를 진행했다라고 그렇군요. 예.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팩트시트에는 이제 저희가 몰랐던 부분도 예. 좀 추가로 설명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인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해 그러니까 최대한 신속하게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 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가 이제 한국 기업이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걸로 저희가 계속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프로젝트의 범위가 미국의 군함을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가능성까지 열어둔 문구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를 어디서 짓겠다라고 한 건 아닌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둔 걸로 보이거든요. 이걸 그럼 팩트시트에 명시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게 가능성 열어뒀다는 게 꽤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팩트시트에 또 있는 내용이 미국과 한국은 이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로 기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팩트시트 공개가 좀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이제 문구 조정을 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나 뭐 경제적인 산업적인 목적을 위한 거지만 또 이것을 공지함으로써 뭐 한국이 이제 뭐 원전 수출이라든지 뭐 재처리를 통한 어떤 산업적 효과를 거둘 수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실이 특히 강조한 게 이게 군사적인 의미는 없다. 그러니까 핵 잠재력이나 핵 무장론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러면서 이 합의 내용을
이 핵 잠재력이나 무장론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철저하게 배척한다라고 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해서 상업적 이용의 가능성 재처리해서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이제 설명에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미국 정부에서 뭐 에너지부라든지 예. 국무부라든지 그 부처들 간에 이견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를 두고 한국에서는 일부가 뭐 핵 무장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 이거를 열어주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발판 삼아 예. 계속 핵무장을 주장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의 시선이 미국 조야의 일각에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 정부가 아니다. 우리는 상업적인 이용만 하겠다라고 예. 주장을 하고 설득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업적 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했으니까요. 네.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분명히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투자 분야는 어떻습니까? 네, 투자 분야는 이제 많이 알려졌죠. 2천억 달러 투자는 연간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을 하기로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을 예. 한 게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 투자처를 어떻게 정하느냐. 미국 상무장관이 장이 되는 투자위원회를 만들고 예. 또 한국에서는 우리 산업부 장관이 장인 협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예. 이 두 위원회가 소통을 해서 상업적으로 합리성이 있는 투자만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예. MOU에 못을 박았습니다. 근데 이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투자금 회수가 보장돼 보이는 것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이 한국에 뭐 허락을 구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눈에 띄는 게 두 나라가 한국의 외환 시장 안정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고 예. 그리고 이 투자 MOU가 한국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면 안 된다는 데에 이해에 예. 도달했다. 예. 그래서 한국에서 뭔가 좀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는 납입 시기나 규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도 돼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1,500억 달러 조선 분야 투자 수익은 전액 한국 기업에 귀속되도록 한다라고 그래요? 되어 예. 있습니다.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특히 눈에 띈 것은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소회예요. 네. 그 부분이 가장 귀에 잘 들리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 그 협상 과정 몇 달을 예. 거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력을 키워야겠다라는 말을 기자들 앞에서도 하고 참모들 앞에서도 많이 했어요. 서러웠군요.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그 이야기를 예.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친구도 우방도 없는 국제사회에서 그러니까 힘으로 관철되는 이런 협상을 할 때마다 우리 국력을 키워야 예. 우리 국익도 지킬 수 있고 우리 국민의 삶도 보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서러웠나 보다 생각을 예. 했는데 근데 오히려 가장 힘들었던 건 다른 부분이라고 예. 했어요. 그 이야기 좀 듣고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들어볼까요? 그리고 정말로 어려웠던 것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정치적 입장이 좀 다르더라도 국익과 국민들을 위해서 좀 합리적 목소리를 내주면 좋은데 빨리 합의해라. 빨리 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거다. 상대방의 요구를 빨리빨리 들어줘라. 뭐 이런 취지의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그런 상황들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강제하거나 또는 실패하기를 기다려서 공격을 하겠다는 심사처럼 느껴지는 그런 내부적인 부당한 압력은 참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굉장히 어떤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여야를 떠나서 예. 보수 진보를 떠나서 협상이 잘 돼야지 우리나라 전체에 좋은 예. 거죠. 우리 국민에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뭔가 팩트시트 공개가 안 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예. 아닐까 문제가 있는 걸 그렇습니다. 바라는 것처럼 예. 그런 아니면 빨리 합의를 해줘야지 예. 왜 합의를 안 해주는 거냐. 그럼 예. 만약에 상대방이 그렇습니다. 뭐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예.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대통령의 다른 발언에도 나왔지만요. 네. 우리가 이 협상의 의뢰 입장에서 말입니다. 네. 버티기는 굉장히 큰 전략적 무기 중에 하나인데 네. 버티기를 못하게 자꾸 체근을 하는 거 거기에 대한 어떤 섭섭함이 강하게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설명을 했어요. 이게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하자고 해서 하는 협상이 아니고 상대방이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예. 없는 협상인데 그럼 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은 그리고 최대의 무기는 버티는 거다. 그렇죠. 예. 근데 시간이 걸리는 건 그러니까 버텨야지 그렇습니다. 버티기라는 예. 무기는 시간을 써야지 예. 그 효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발휘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어떤 여야 할 것 없이 좀 귀담아서 말입니다. 네. 누가 대통령이 되건요. 국익을 위해서 협상을 할 땐 좀 정말 진득하고
국익이 도움이 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언론도 그렇고요. 네. 좀 이런 부분은 정말 좀 어떤 컨센서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네, 예. 그러니까 협상의 불이익이나 이익을 어떤 사람만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고 그런 건 그게 아니지 아니잖아요. 않습니까? 네, 예. 진영에 따라서 그게 갈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여당은 뭐 예. 경제 안보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또 국익을 수호한 예. 아주 잘된 협상이다. 굉장한 성과다. 그러면서 대미 투자 특별법이라는 걸 지금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이거를 좀 신속하게 정리를 하고 야당과도 좀 협의의 속도를 내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야당은요? 예.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장동혁 대표는 뭐 백지 시트다라고 예. 뭐 비난을 하기도 했고요. 또 예. 구체성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내용이 잘못됐다고 하기가 좀 힘드니까 뭐 예를 들면 예. 핵잠수함 만든 조선소가 그래서 뭐 한국이냐 미국이냐 팩트시트에 안 써 있다라든지 아니면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 제공 약속이 뭐 안 써 있다라든지 굉장히 그 세부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좀 후속 논의로 충분히 이제 이야기하면 될 부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또 걱정스럽게 느끼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박성재, 황교안 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두 번째 구속영장 예. 청구였는데 또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장 심사를 담당한 그 남세진 부장판사는 종전의 기각 결정 이후에 추가된 범죄 혐의와 수집된 자료를 예.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뒤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예. 경력 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했어요. 예. 여기 왜 경력이 들어가는지 예.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란 특검이 어제 설명해 드린 대로 이제 그 박 전 장관의 업무 수첩 그리고 그 스마트폰 포렌식에서 나온 그 파일 있잖아요. 예. 권한남용 문건. 예. 그거를 이제 제시하면서 계엄을 정당화하려고 했다라고 예.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어제 이제 실질 심사에서 박 전 장관이 이 문건은 국회 질의가 예상이 돼서 거기에 답변을 하려고 예. 당시 상황을 정리했다. 예. 계엄을 합리화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라고 예. 설명을 했는데 이 재판부는 이것을 받아들인 걸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내란 특검은 뭐 이거를 수용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지금 예. 두 번이나 영장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를 해야 할지 말지 이걸 좀 고민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다른 판사였는데요.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예.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그리고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예. 밝혔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내란 특검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체포 그 영장을 집행하러 갔을 예. 때에도 계속 지지자들한테 막아달라고 아. 불응했고 그리고 그 이전에 네. 자발적으로 나와서 조사를 받아주세요라고 네. 했을 때에도 계속 불응을 했고 압수수색도 거부를 했거든요. 근데 네. 이런 일련의 이 행동들이 증거 인멸의 가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특검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단을.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그 어제 뭐 체포 거부 행위 같은 건 이제 현장 체증 영상도 있고 예. 그리고 또 내란 선동하는 그 내용의 SNS도 이미 공표된 부분이라서 사실관계 인정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다. 예. 하지만 이 그 조사에 대한 태도, 압수수색이나 조사 출석에 모두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구속을 해야지 조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설명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좀 추가 조사 이후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요. 박성재 전 장관의 경우에도요. 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이 계엄의 불법성에서 누구보다도 잘할 수밖에 네. 없었던 자리고 거기다 뭐 법무부 실국장 회의 소집하고 그렇죠. 뭐 합수부 검사 파견 논의하고 네. 뭐 교정시설 수용 여력 파악하고 이거는 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고 뭐 이게 상식의 수준에선 말입니다. 네. 그 사법부가 어떤 고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상식의 수준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네. 예. 그리고 그런 보고를 받고 나서 바로 갔던 게 안가 회동이잖아요. 그랬어요. 네. 예, 무슨 판단을 했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여야 반응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당은 이러니까 내란 재판부가 필요하다 예.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부는 아니지만 강경파를 중심으로 예. 다시 이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는 거 예.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기병민 의원은 예. 내란 전담 재판부, 내란 영장 전담 판사
판사 도입이 당 지도부 결단만 남았다라고 예. 말했고요. 서영교 의원도 일관된 영장 기각 결정은 우연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구성한 영장 전담부가 윤석열 체포영장, 그다음에 한덕수, 박성재, 황교안 구속영장까지 잇따라 기각해왔다. 예. 그러니까 이걸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당 지도부도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가 네. 내란 세력의 지금 방패막을 자처하고 있는 거 예. 아니냐. 그러니까 특히 박성재 전 장관은 내란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뚜렷해 보이는데 이거를 예. 심지어 2번이나 기각을 한 건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예. 맹비판을 했습니다. 예, 김건희 씨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이배용 씨가요. 네. 그 김건희 씨가 어자에다 털썩 앉았다 이런 증언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어제 두 번째로 특검에 네. 출석을 해서 거기 조사 과정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2023년 9월에 김건희 씨가 이배용 씨와 같이 예. 경복궁 예. 근정전에 갔잖아요. 그래서 예. 왜 갔느냐라고 이제 특검이 물었더니 당시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국빈맞이 행사를 앞두고 예. 동선을 점검하는 자리라고 알고 그래서 자기가 거기 이제 호출을 받아서 문화재 전문가니까 설명을 담당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왜 김건희 예. 씨가 어자에 앉았느냐라고 물었더니 예. 자기가 이제 전문가니까 설명을 해줬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어자가 이렇게 앉아서 내려다 보면은 월대가 낮에는 해가 반사되고 예. 밤에는 달이 반사돼서 다 비치기 때문에 어두울 것 같지만 임금의 어자는 과학적으로 만들어져서 아, 예. 거기 올라가서 앉으면은 밑에 있는 신하들 모습이 다 보입니다. 예. 이런 내용을 한참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예. 이걸 듣고 갑자기 가서 앉았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월대라는 게 건물 앞에 설치한 얇은 대인데, 예. 그러니까 목조 건물 앞에 돌로 돼 있는 예. 부분 있죠. 예. 계단 올라가는 예. 부분. 거기를 월대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신하들이 다 보인다라는 예. 설명을 했더니 그랬다고 합니다. 아, 털썩 가서 그냥 앉았군요. 네. 근데 지금 이 김건희 씨나 윤석열 씨 관련 증인들이 나와서요. 옛날에 굉장히 옹호하렸던 사람들이 이제 네. 아주 구체적으로 까발린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뭐 점점 더 다 돌아서는 것 같아요 보면. 왜냐하면 자신의 형량도 예.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군요. 네, 예. 네. 자, 윤석열 씨의 어떤 말들은요. 정말 이것도 하나하나 그 당시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경호처에다도 굉장히 심한 말, 아주 강력한 말을 했더만요. 네, 예. 파도 자꾸 나오고 예.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체포방해 혐의 관련 재판이 열렸는데 여기에 이제 전직 경호처 예. 부장이 나와서 이제 증인 신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러니까 이전 부장이라는 분인데 공수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되고 나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경호처 간부들을 쭉 모아서 점심을 먹었대요. 예. 그래서 이 자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그다음에 강희구 전 부속실장, 예. 그다음에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등이 있었는데 9명이 자신을 포함해서 있었답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있었던 내용이 좀 놀라워서 그 들은 말 중에 몇 가지를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로 네.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메모를 한 거군요. 일종의 그렇죠. 나오자마자. 그렇죠. 그래서 그 메시지가 공개가 됐는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가 나의 정치적 문제로 고생이 많다. 예.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고 언론에도 잡혀도 문제 없음. 예. 이렇게 메시지가 써 있었어요. 그래서 예.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했더니 이제 증인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를 하기로는 이런 모습이 TV에 나와도 괜찮다. 예. 총기를 노출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미로 저는 기억을 한다라고 예.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때 찍혔죠. 예. 총 들고 있는 모습이.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메모를 한 이유는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메모를 했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격려인 줄 알았는데 예. 그러니까 20분 30분 정도 집행저지 관련한 언급이 나와서 나중에 문제가 될 상황인 것 같아서 그죠? 기록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또 다른 예. 말도 있는데 헬기를 띄운다. 예.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아. 들어오면 위협 사격하고 물음표를 부셔버려라. 이런 메시지도 예, 있어요. 물음표는 어딘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위협 사격하고 예. 물음표 예. 부셔버려라.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했더니 자기가 위협 사격이라고 했는지 위력 순찰이라고 예. 했는지 자기가 이제 복기를 해서 이제 막 아. 썼는데 헷갈려서 물음표를 달아뒀다라고 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증언한 전직 경호처 부장이요. 네. 이 자리에서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 큰 문제가 되겠구나 싶으니까 이렇게 메모를 자세히 한 거 아닙니까? 네, 그 예. 이야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25년간 경호처에서 예. 일했기 때문에 이걸 들으면서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예. 되겠다. 그리고 예. 이 오찬 자리가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것 같다라고 예.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꼼꼼한 사람인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이날 메뉴, 뭐 아. 반찬은 단무지, 목이버섯, 땅콩. 뭐 후식은 딸기배 키위, 깐풍새우 잡탕밥 뭐 이런 것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이야기, 뭐 예를 들면 기업 법인세 예. 이야기 한 것까지도 썼고요. 아. 그리고 굉장히 상세하게, 그러니까 그 저희가 기자들도 네. 취재원들이랑 대화하고 나서 그렇죠. 그거를 네. 까먹을까봐 재빠르게 복귀하기 위해서 카카오톡에 예. 나에게 보내는 게 많이 쓰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이 자료를 꼼꼼하게 그 썼다고 하고 이것을 내란 특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예. 스스로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상관없는 그 대화랑 상관없는 음식 종류 이런 것도 쓴 이유는 자신의 어떤 기록이 네. 신빙성을 부과하기 위해서 아주 세밀하게 써놨군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 같습니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 좌파 정권, 우파 정권 이런 이야기도 예. 하고 호남 사람들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가 예. 이 집행 저지 관련 언급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자, 네. 군 장성 인사 있었죠 오늘? 예.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이재명 정부 첫 중장급 그러니까 예. 3스타 예. 장성 진급 인사가 최근 10년 새 최대 규모로 단행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31명 중에 20명이 교체됐으니까 그렇군요. 예. 3분의 2가 물갈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번 인사의 특징은 비육사 출신 장군이 대거 발탁됐고 예. 그다음에 이른바 12월 3일 계엄의 밤에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을 했던 군단장들은 진급이 배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하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며 인사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예.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이한 점이 보통 이제 육사 출신들이 많이 진급을 예. 하는데 이번에는 비육사 출신 5명이 이제 뭐 발탁이 됐고요. 연말까지 이제 원스타, 투스타 인사도 대대적으로 이뤄질 예정인데 아마도 김영삼 정부의 그 하나회 척결 이후에 예. 최대 규모의 군 인사 쇄신이 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육사 출신들이 내란의 어떤 가담 정도가 높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예. 군을 이제 수습하고 또 군을 민주화하자라는 예. 그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네. 퇴임했죠? 네, 네. 오늘 퇴임했습니다. 네. 그래서 비공개로 진행된 퇴임식에서 네. 자신의 소회를 좀 밝혔는데요. 네. 일단 항소 포기 논란 관련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서 선배로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네. 소통하지 못한 걸 무겁게 받아들인다. 예.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물러난다. 예. 라고 하면서 여권에서 분출하고 있는 어떤 검사 징계 요구에 대해서는 예.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물러나니까 징계 논의는 좀 멈춰달라. 예. 검찰 구성원들이 이제 검찰의 기능과 뭐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해서 우려를 전한 것을 항명이나 집단 행동으로 보는 시각이 안타깝다라고는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 항소 포기 과정에서 자신이 뭐 법무부나 서울중앙지검과 어떤 논의를 했는지에 그게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네, 예. 구체적으로 설명을 내놓지는 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궁금한 내용을 그렇습니다. 쏙 빼놓고 예. 네, 자기 감상만 밑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뭐 항명을 하고 있으면요. 네. 외압을 받았다면 어떤 종류의 외압을 받았고 안 받았으면 본인의 결정인지 그게 가장 중요한 어떤 내용이 핵심 내용인데요. 그걸 설명하고 훌쩍 떠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검사들이 그렇게 어떤 항소 포기한 거 가지고 비판을 하면서 네. 그 결정한 수뇌부인 이 검찰총장 대행이 떠나는데 네. 박수치고 막 인사하고 하는 거 보니 저게 뭔가 하는 생각을 피할 수가 없어요. 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자리에서 물러나는 건 가장 쉬운 선택일 수 예.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짜고 치는 뭐도 아니고요. 네. 그렇게 어떤 그 항소 포기에 대해 비판하면서 그 아무 설명 없이 떠나는 직무대행에게 박수를 치고 이해할 수 없는 행위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결국 다 서로 짜고 어떤 항명의 모양새를 피면서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을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근데 이런 모습으로 오히려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더 강조가 그렇습니다. 되고 있는 상황인 것 예.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은 기자 고생했습니다.